검은 해가 뜨고 수면 아래서 고래가 울 때 동쪽 별 하나가 깨어난다. 그 별은 3번의 불을 지나야 진짜 주인이 된다. 2025년 봄, 대한민국의 권력이 무너졌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와 함께 한반도는 새로운 격변의 시기로 접어든다. 같은 시기, 대서양 건너 미국의 월가에서는 정체불명의 금융 붕괴가 시작되고 세계 경제는 마치 모래성처럼 허물어진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선 검은 고래가 헤엄친다는 괴이한 루머까지 퍼지며 투자자들의 공포는 극에 달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반세기 전 미국의 전설적인 점성술사 진 딕슨이 남긴 메모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검은 해가 뜨고 동쪽 별이 깨어날 때 세계는 새로운 주인을 기다릴 것이다 라는 수수께끼 같은 문장을 남겼다. 그리고 지금 그 별은 바로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점성술사 진 딕슨의 예언에 대해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예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의 조용한 응접실 한켠에 놓인 붉은 벨벳 안락의자. 1960년 어느 날 케네디 후보는 그 자리에 앉아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진 딕슨. 미국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점성술사이자 백악관의 숨은 고문이라 불렸던 인물이다. 그녀는 케네디의 죽음, 닉슨의 몰락, 냉전의 격화까지 수많은 세계사의 분기점을 예언하며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그러나 그녀가 생전 마지막으로 집필한 회색 가죽 수첩에는 미국이 아닌 동쪽의 작은 나라, 즉 대한민국에 관한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었다. 검은 해가 뜨고 수면 아래서 고래가 울 때 동쪽 별 하나가 깨어난다. 그 별은 3번의 불을 지나야 진짜 주인이 된다. 당시엔 누구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2025년 오늘 그 문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진 딕슨은 단순한 점성술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집트 점성술과 고대 바빌론 별자리의 움직임, 그리고 기독교 묵시록을 조합해 자신만의 예언 체계를 완성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녀의 수첩 속엔 동양 문자가 적힌 작은 종이도 끼워져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문장은 한자로, 즉 하나의 별이 동방에서 떠오르리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생전 여러 차례 미래의 질서는 대서양이 아닌 동해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녀의 제자들조차 그 말을 미친 망상으로 치부했지만 최근 진 딕슨의 유물 중 하나가 미국 국립문서관 비밀서고에서 다시 발견되며 상황은 반전됐다. 거기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다. 서쪽은 무너지고 바다에 눈이 뜰 때 고래의 등에 올라탄 자가 새로운 미래를 완성할 것이다. 이 고래의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동쪽 별은 과연 누구인가? 그녀가 숨겨놓은 미래의 열쇠는 지금 한반도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2025년 5월 한반도는 지도자를 잃고 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며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대선 국면에 진입했다. 여야는 물론 신흥 세력까지 어지럽게 뒤섞인 판세 속에서 사람들은 혼란보다도 누가 이 모든 불길을 통과할 별인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때 진 딕슨의 수첩에 남겨졌던 문장이 다시 한번 회자된다. 동쪽 별 하나가 3번의 불을 지나야 진짜 주인이 된다. 이 3번의 불은 무엇일까? 한반도에 들이운 3가지 실현 전염병, 경제 붕괴, 정치 혼란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쏟아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선 후보 중 한 명의 생일이 진 딕슨이 반복해 언급했던 검은 해의 첫날, 즉 음력 1월 1일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었다. 일각에서는 그가 진짜 동쪽 별이라는 설이 힘을 얻고 있다. 그는 정치권에서 철저히 외면받던 인물이며 AI 기술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문명을 강조하며 기존 체제와의 단절을 외쳤다. 언론은 그를 조롱했지만 그의 메시지는 기이하게도 진 딕슨의 마지막 예언과 닮아 있었다. 세상은 셋으로 나뉠 것이다. 말하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침묵으로 움직이는 자. 그리고 그 침묵으로 움직이는 자는 고래처럼 수면 아래서 움직이며 바다가 뒤집힐 때에야 모습을 드러낸다고 기록돼 있다. 2025년 6월의 대선은 단순한 정치 게임이 아니다. 진 딕슨은 이별이 선택될 때 세계의 시계는 다시 맞춰진다고 남겼다. 지금 대한민국은 단지 대통령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문을 여는 존재를 선택하는 시험대 위에 올라 있는지도 모른다. 2025년 6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대선의 승자가 발표되었다. 이변이었다. 주류 언론과 기성 정당이 외면했던 그 침묵의 인물이 결국 승리를 거머쥔 것이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대중 앞에 나서길 꺼렸던 자. 그러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늘 말보다 기운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가 승리한 날
한반도 전역에서는 이상기후가 관측되었다. 서해안에는 수십 마리의 고래떼가 몰려왔고 동해에서는 정체불명의 음파가 감지되었다. 기상청은 원인을 분석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건 자연의 반응이다. 무언가가 깨어난다. 바로 그때였다.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하나의 동영상. 제주의 바다에서 촬영된 것으로 깊은 심해에서 올라온 거대한 생명체의 실루엣이 포착된 장면이었다. 사람들은 농담처럼 말했다. 딕슨이 말한 고래가 진짜 나온 거냐고. 하지만 예언은 점점 현실과 겹쳐지고 있었다. 진 딕슨은 생전 청룡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 썼다. 동쪽 바다에서 청룡이 몸을 뒤틀면 오래된 바위가 쪼개지고 새로운 불이 솟는다. 그 청룡이 지금 깨어난 것이다. 고래의 등 위에서 물결을 가르며 올라온 존재. 그가 바로 3번의 불을 지나온 별이었다. 새 대통령은 연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말보다 진실은 조용히 다가온다. 고요한 물속에 감춰진 진실이 세상을 바꿀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곧바로 그의 첫 행보는 북방과의 연결, 즉 남북철도 해저터널 계획이었다. 사람들은 놀랐다. 아무도 예상 못한 수순. 그러나 딕슨의 수첩에는 오래전 이런 문장이 있었다. 철로 된 심장이 북에서 나무로 뚫릴 때 하늘은 다시 하나가 된다. 이제 고래는 모습을 드러냈다. 별은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청룡은 예언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2025년 하반기 미국과 중국은 다시 칼날을 겨눈다. 양국은 관세 전쟁이라는 명분 아래 서로의 경제 심장을 겨냥했고 미국의 증시는 연일 폭락을 거듭했다. 달러는 흔들렸고 위안화는 위태로웠다. 세계는 두 제국의 대결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그런데 그 혼돈의 와중에 검은 고래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루머가 퍼졌다. 시작은 일본 오키나와 해역에서 시작된 심해 지진이었다. 그 직후 한국 동해 해저에서 거대한 진동이 감지되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자연현상이라 단언했지만 민간 수중 탐사팀이 포착한 열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바다 아래 마치 고래의 등처럼 울퉁불퉁한 거대한 구조물, 그 일부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진 딕슨은 생전 이런 문장을 남겼다. 쌍두의 제국이 서로를 배려할 때 물속에서 일어나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나타난다. 그 빛은 처음엔 눈부시지 않지만 곧 전 세계가 쳐다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 빛을 대한민국이라고 해석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강대국들이 서로를 파괴하는 동안 눈에 띄지 않던 작은 별이 조용히 빛나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의 지도 아래 한국은 중재자 그리고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중립국 그러나 동시에 기술, 식량, 에너지 혁신을 주도하는 실질적 강국. 이 시기 한 언론은 이렇게 썼다. 세상의 패권이 항구에서 물러나고 산과 바다 사이에서 다시 태어난다. 대한민국은 바다에서 올라온 고래의 등을 타고 세계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은 단지 생존하는 국가가 아니었다. 고래의 등, 청룡의 바다, 그리고 동쪽 별 모든 떡밥은 지금 이 지점에서 하나로 연결되었다. 진 딕슨이 말한 새 질서의 문지방은 이미 한반도 위에서 열리고 있었다. 진 딕슨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녀는 한 장의 쪽지를 남겼다. 수첩과는 별개로 그녀의 침대 옆 탁자에 조용히 놓여있던 그 종이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남겨져 있었다. 동쪽 별이 하나로 합쳐질 때 고래는 마지막 숨을 내쉬고 세계는 새벽을 맞이할 것이다. 그동안 해석되지 못했던 이 말은 2026년 북한의 급작스러운 내부 붕괴와 함께 비로소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북방의 기운이 스스로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북쪽의 정권이 붕괴되며 세계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혼란은 길지 않았다.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은 준비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며 곧바로 평화 흡수 통합을 선언했다. 무력도 외교전도 아니었다. 그것은 예언된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연결이었다. 딕슨은 생전에 3번의 불을 견딘 자가 통일을 이끌 것이라 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었다. 팬데믹, 경제 붕괴, 정치 격동 모두 예언 속 첫 불이었고 미중 충돌과 바다의 흔들림은 2번째 불이었다. 마지막 3번째 불은 북에서 시작된 내부의 불씨였던 것이다. 그날 이후 한반도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국경이 사라진 평야를 넘어 북으로 이동했다. 멈췄던 철길 위로 기차가 달리고 폐허였던 도시에는 불빛이 들어왔다. 어둠을 감췄던 땅 위에 고래의 등처럼 부드럽고도 단단한 새 터전이 세워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새로운 문명이 싹트고 있었다. AI, 청정에너지, 식량 자립,
인류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술들이 서울과 평양, 개성과 원산 사이에 펼쳐지고 있었다. 유엔은 서울-개성-평양 축을 신성 문명권 후보지로 지정했고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오기 시작했다. 진 딕슨이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 한반도는 빛의 씨앗을 품은 고래의 심장이다. 그녀가 말한 세계의 새벽, 그 시작점은 더 이상 신화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 우리 눈앞에 떠오르고 있었다. 진 딕슨의 메모는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운명은 정해졌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래는 언제나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경고했다. 지금 우리는 세계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 한반도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설계자가 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고래는 경고처럼 말했다.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도 깊어진다. 지금 당신은 그 빛을 볼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면 그 속의 어둠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